그날 저녁 기우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서울역으로 향한다. 매표소 앞. 부산행표 가장 빠른 걸로 한 장 주세요. 내일 아침 7시 기차 괜찮으세요? 네. 표를 받아든 기훈의 손이 떨린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낸다. 민수가 적어준 주소. 이 주소로 가면 영희를 만날 수 있을까? 7년 만입니다. 군대를 가던 날 이후 그는 영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찾아갑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새벽 5시. 기우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긴다. 작은 가방 하나,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영희의 사진. 거울을 본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는다. 혹시 영희를 만나면 현관문을 나선다. 오전 7시.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본다. 서울역을 떠나 도시를 지나 산을 넘는다. 한강이 보인다. 그리고 저 멀리 효성공원이 보인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다면, 내가 진작 진실을 알았더라면. 기차는 점점 속도를 낸다. 기우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다시 꺼낸다. 주소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건다. 부산 가세요? 네. 고향이세요? 아니요. 아는 사람 만나러요. 가족이세요? 기우는 잠시 망설인다. 친구입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는다. 기차는 달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그 시간 동안 기우는 수없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아니면 아직도 사랑한다고? 오후 1시. 부산역. 기우는 플랫폼에 내린다. 낯선 도시의 공기, 바다 냄새가 난다. 그는 역 앞 택시를 탄다. 여기로 가주세요. 쪽지를 보여준다. 해운대 쪽이네요. 알겠습니다. 택시는 출발한다. 창밖으로 부산의 거리가 지나간다. 기훈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곧 만날 수 있어. 30분 후 택시는 한 주택가 앞에 멈춘다. 여기요. 기훈은 요금을 내고 내린다. 낡은 주택가, 골목길 안쪽, 쪽지의 주소를 확인하며 걷는다. 12번지, 14번지, 16번지, 18번지. 기훈은 한 집 앞에 멈춘다. 작고 낡은 단층집. 대문이 닫혀 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쉰다. 영희야. 나야. 기훈이야. 손이 떨린다. 초인종을 누른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가 아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 대문이 열린다. 낯선 남자가 나온다. 네. 기훈은 당황한다. 혹시 이영애 씨 댁이?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영이요? 누구신데요?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맞나요? 남자는 고개를 젓는다. 이 집은 제가 산 지 1년 됐는데요. 전에 누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1년 전이요? 네. 제가 이사 왔을 때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럼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 어디에? 골목 입구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선다. 첫 번째 벽입니다.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훈은 골목 입구의 부동산으로 달려간다. 저기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든다. 네, 어서 오세요. 저기
18번지 집에 살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사장은 장부를 뒤적인다. 18번지. 아, 거기요. 작년에 급하게 파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정리하고 가신 것 같던데. 연락처라도? 사장은 장부를 한참 뒤진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기우는 급히 메모한다. 감사합니다. 기우는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간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린다.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이 거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 넘버 you have dialed. 기우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다시 돌린다. 혹시 잘못 눌렀을까봐. 고객님이 거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떨어진다. 기우는 전화부스 유리에 이마를 기댄다. 영희야. 두 번째 벽입니다. 전화번호마저 끊겼습니다. 기우는 포기하지 않는다. 근처 큰 병원을 찾아간다. 혹시 이영이라는 환자 계셨나요? 암 치료를 받으셨을 텐데. 접수 직원이 차트를 확인한다. 성함이요? 이영희입니다. 언제쯤이신데요? 1960년대 후반쯤. 직원은 고개를 젓는다. 그때 기록은 전사나 안 돼 있어서. 그리고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오래된 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기우는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 죄송합니다. 기록이 없네요. 세 번째 병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네 번째 병원.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벽입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내린다. 기우는 다시 그 집 앞에 선다. 18번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사는 집. 빗물이 얼굴을 적신다. 영희야. 어디 간 거야? 나.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동안 널 원망하고 미워했어. 미안해. 그는 주저앉는다. 대문 앞 젖은 땅바닥에. 영희야. 영희야. 비는 더 세차게 내린다. 행인들이 쳐다보지만 기우는 신경 쓰지 않는다. 미안해. 내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제대하고 바로 찾았어야 했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흐른다. 기우는 해운대 해변으로 걷는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리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밀려간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는다. 주머니에서 영희의 사진을 꺼낸다.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영희. 영희야, 너 어디 있니? 나 정말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사진이 바람에 날릴까봐 꽉 쥔다. 이제 정말 못 만나는 건가? 저녁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친다. 바다가 붉게 물든다. 3일간의 탐색.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기우는 절망합니다. 그날 밤 기우는 싸구려 여관방에 누워있다. 천장을 본다. 포기해야 하나? 이렇게 끝인 건가? 7년. 고작 7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영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뭐였을까? 그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넷째 날 아침. 기우는 다시 한번 그 집 앞에 간다. 마지막으로 대문 앞에 선다. 벽에 손을 댄다. 영희야, 여기서 살았구나. 여기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떠났구나. 그는 천천히 돌아선다. 안녕. 영희야. 역으로 향한다.
기훈은 떠납니다. 찾지 못한 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역. 서울행 기차. 기훈은 창가에 앉는다. 기차가 출발한다.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멀어진다. 바다가 보인다. 그리고 곧 사라진다. 기훈은 생각한다. 우리 약속했었지. 매년 봄 벤치에서 만나기로. 혹시 영희도 기억한다면 언젠가 그곳에 올지도 몰라. 기훈의 눈에 다시 빛이 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그래, 그곳에서 기다리자. 영희가 기억한다면 언젠가는 그곳에 올 거야.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나는 거기서 기다릴 거야. 희망은 끈질깁니다. 아무리 현실이 말해도 마음은 믿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서울로 돌아온 기훈은 다시 회사로 출근한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 일찍 일어나 효성공원에 들른다. 벤치에 잠시 앉았다가 회사로 간다. 혹시 오늘 올까? 하지만 아무도 없다. 퇴근 후에도 들른다. 오늘도 안 왔네. 동료들이 묻는다. 기훈 씨, 요즘 일찍 출근하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오는 거예요. 기훈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틈날 때마다 그 벤치로 갑니다.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혹시 모르니까. 1975년 봄. 기훈은 휴가를 낸다. 부장님, 일주일만 휴가 쓰겠습니다. 또, 작년에도 이맘때 썼잖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알았어. 다녀와. 기훈은 매일 효성공원에 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벤치에 앉아 기다린다. 하지만 영희는 오지 않는다. 1976년 봄 또 휴가를 낸다. 이번에는 열흘. 매일 벤치에서. 하지만 영희는 오지 않는다. 1977년 봄. 기훈 씨, 매년 봄마다 휴가 내는 거 뭐예요? 동료가 묻는다. 약속이 있어서요. 여자친구요? 기훈은 웃는다. 그런 셈이죠. 1980년 봄. 10년째다. 기훈은 이제 과장이 되었다. 40살. 여전히 매년 봄 일주일씩 휴가를 낸다. 그리고 벤치에서 기다린다. 기훈은 매년 봄 벚꽃이 피면 휴가를 냅니다. 일주일 때로는 열흘.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1995년 기훈은 55세 회사에서 은퇴한다. 정년퇴직. 긴 직장 생활의 끝. 송별회에서 후배들이 묻는다. 부장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기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한다. 약속? 지키려고요. 무슨 약속이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와 한 약속이요. 은퇴 후 기훈은 효성공원 근처로 이사한다. 작은 원룸. 공원까지 걸어서 5분. 이제 매일 갈 수 있겠어. 다음 날부터 기훈은 매일 아침 공원에 간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는 그 자리를 지킨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기훈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온종일 매일. 그는 본격적으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2005년 기훈은 65이 된다. 벌써 10년째 같은 벤치에 앉고 있다. 공원 사람들이 그를 안다. 저 할아버지 매일 저기 계시네. 뭐 하시는 걸까?
누굴 기다린대? 누구를요? 모르지. 하지만 10년째 저러신데. 10년이나? 대단하시다. 어떤 이는 동정하고 어떤 이는 신기해한다. 하지만 기우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매일 꽃을 사온다. 편의점에서 파는 싼 꽃. 그리고 벤치 옆에 놓는다. 오늘도 예쁘네요, 당신.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사랑했던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2010년 기우는 70이 된다. 건강이 나빠진다.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흐려진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한다. 할아버지, 많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관절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도 나가야 해요. 왜 그러세요? 집에서 쉬셔야죠. 약속이 있어서. 의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는다. 기우는 지팡이를 짚고 공원에 간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1971년부터 1995년까지 24년 기우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하지만 매년 봄만은 달랐습니다. 벚꽃이 피면 그는 휴가를 내고 벤치로 갔습니다. 일주일 때로는 열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 매년 봄마다 어디 가는 거야? 여자 만나나? 글쎄, 늘 혼자 있던데. 하지만 기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975년 봄, 1976년 봄, 1977년 봄, 24번의 봄. 그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995년 그는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매일 갈 수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매일 아침 8시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총 44년.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 하지만 영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누가 40년을 기다려? 헛수고 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기우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영희가 올 거라고. 약속을 기억하고 이곳에 올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그는 44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봄 마침내 75이 된 기우는 오늘도 공원으로 향한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공원에 새로운 얼굴이 보인다. 한 여성, 70대로 보이는 은발의 단정한 머리, 깨끗한 옷차림. 그녀는 공원 입구에서 멈춰선다. 정문 표지판을 본다. 효성공원. 그리고 천천히 공원 안으로 들어온다. 헤매듯 무언가를 찾듯. 기우는 그녀를 본다. 왠지 낯이 익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여성은 여러 벤치를 지나친다. 그리고 기훈이 앉은 벤치 앞에서 멈춘다. 여기 어디죠? 그녀가 묻는다.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난다. 공원입니다. 효성공원이요. 효성공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다. 효성?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 캠퍼스를 본다. 저 학교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기훈의 눈이 커진다. 이 대학을 다니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익숙해요. 그녀는 벤치를 본다. 이 벤치도 제가 앉았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제가 왜 여기 온 걸까요? 기우는 이상함을 느낀다.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곳이 익숙한 것 같아서. 운명은 기묘합니다. 44년을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을 같은 벤치 앞에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여성은 벤치에 앉으려 한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기우는 옆으로 비킨다. 여성은 천천히 앉는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다. 이 공원 정말 익숙해요. 예전에 자주 왔던 것 같은데. 오래전 일이신가 봐요. 네. 아마도. 그녀는 벚나무를 본다. 벚꽃 예쁘네요. 매년 이맘때면 핍니다. 저 벚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다고요? 네. 누군가와 벚꽃 아래서 뭔가 약속했던 것 같은데. 기훈의 심장이 뛴다. 약속을요? 네.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약속이었는지. 그녀는 머리를 감싸준다. 요즘 자꾸 이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오면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까지. 하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익숙함. 잠시 후 젊은 여성이 달려온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노부인에게 다가온다. 엄마, 또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안해. 그냥 산책하고 싶어서. 병원에서 혼자 나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젊은 여성은 기운을 본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실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셔서 자꾸 헤매세요. 기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시구나. 가시죠, 엄마. 노부인은 일어서다가 기운을 본다. 저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근데 왠지 익숙해요. 딸이 어머니의 팔을 잡는다. 엄마 가요. 두 사람은 떠난다. 기우는 그 뒷모습을 본다. 치매. 안 됐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린다. 저분 정말 처음 본 사람일까?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이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어도. 일주일 후 노부인이 다시 나타난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기우는 그녀를 본다. 또 오셨네요. 여기가 좋아서요. 보호자는요? 딸이 일하러 갔어요. 저는 병원 산책 시간이라. 그녀는 다시 벤치에 앉는다. 여기 앉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우는 옆자리를 본다. 자신이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두는 자리. 좋으시면 자주 오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 바람이 분다. 벚꽃잎이 날린다. 노부인이 손을 뻗어 꽃잎을 받는다. 예쁘다. 그렇죠? 저 벚꽃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그녀는 다시 기억을 더듬는다. 누구였을까? 그 사람. 기우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천천히 생각하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소중한 기억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기억은 숨어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깊은 곳에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떠오릅니다. 작은 계기로.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훈이 묻는다. 저요? 저는, 그녀는 당황한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하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엄마라고만 부르니까 제 이름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녀는 쓸쓸히 웃는다. 기훈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낸다. 제가 적어 드릴까요? 이름 생각나시면. 고마워요. 할아버지 성함은요? 박기훈입니다. 박기훈, 기훈. 그녀는 그 이름을 되낸다. 왠지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래요? 네. 옛날에 누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기훈의 심장이 뛴다. 혹시 누가 부르던 거 기억나세요? 글쎄요, 잘.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그것마저 앗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어느 날 노부인이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린다. 오래된 은색 시계. 기운이 본 순간 숨이 멎는다. 저 시계 설마 그 시계 오래되신 것 같네요. 네. 이게 제일 소중한 거래요. 누가 주셨어요?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시계를 쓰다듬는다. 이 시계만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누군가 저를 사랑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우는 손이 떨린다. 저 시계, 내가 영희에게 준 시계가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뒷면에 글자 같은 게 새겨져 있나요? 글자요? 그녀는 시계를 벗어 뒷면을 본다. 있네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안 보이지만. 기우는 가까이 다가간다. 작은 글자. 하지만 기우는 안다. 자신이 새긴 글자. 영희에게 영원히 사랑을. K, H.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 생각나서.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사라져도 물건은 진실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합니다. 그날 저녁 기훈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진다. 오래된 사진들, 그중 하나를 꺼낸다.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 그녀의 손목에 시계가 보인다. 맞아, 똑같은 시계야. 기훈은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영희 정말 당신이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다. 아니야, 단지 비슷한 시계일 수도 있어. 세상에 같은 시계가 많을 테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한다. 저 사람이 영희야, 틀림없어. 다음 날 기훈은 더 일찍 공원에 나온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녀가 오기를. 확신과 의심 사이. 기훈은 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믿고 싶지만 상처받기 두렵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또 실망한다면? 노부인이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기훈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여기가 좋아서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는다. 기훈은 용기를 내어 묻는다. 혹시 젊었을 때 뭘 하셨어요? 젊었을 때요? 글쎄.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다. 대학을 다녔던 것 같아요.
무슨 과였더라? 문학과였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기우는 당황한다. 아, 그냥 느낌이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문학 맞는 것 같아요. 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훈의 심장이 뛴다. 혹시 어느 대학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잘, 서울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미안해요. 기억이 너무 흐릿해서. 괜찮아요. 천천히요. 기훈은 더 묻고 싶지만 참는다. 너무 급하면 그녀가 불편해할 것 같다.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너무 빨리 가면 무너질까봐, 너무 세게 잡으면 부서질까봐. 어느 날 노부인의 딸이 어머니를 데리러 온다. 기우는 그녀에게 다가간다.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딸은 조금 놀란다. 왜 물으시는지? 아니, 그냥 자주 뵈니까 궁금해서요.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한다. 이영희예요. 어머니 이름이. 순간 기훈의 세상이 멈춘다. 영희? 네. 왜요? 기훈은 눈물을 참는다. 아,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계시면 걱정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좋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데리고 간다. 영희는 떠나며 기훈을 본다. 내일 또 와도 돼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 짓는다. 그 미소가 옛날 영희의 미소와 똑같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희입니다. 기훈이 평생 기다렸던, 사랑했던. 하지만 그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훈은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다. 침대에 앉아 얼굴을 감싼다. 영희, 정말 당신이었어. 50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기억 못해. 눈물이 쏟아진다. 이게 무슨 운명이야. 겨우 만났는데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는 사진을 꺼낸다. 젊은 날의 영희. 저 때는 서로를 알았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야. 하지만 기우는 결심한다. 괜찮아. 기억 못해도 괜찮아. 다시 알아가면 돼. 천천히.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이름을 잊어도 얼굴을 못 알아봐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을 때의 평온함을. 다음 날부터 기우는 더 정성스럽게 영희를 대한다. 매일 꽃을 사온다. 영희가 좋아하는 들국화. 오늘도 예쁜 꽃이네요. 영희가 말한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저요? 네. 꽃이 잘 어울리세요. 영희는 수줍게 웃는다. 고마워요. 기우는 도시락도 준비한다. 같이 드실래요? 제가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둘이 먹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고마워요.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밥을 먹는다. 김밥, 계란말이, 과일.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기훈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기훈은 잠시 말을 멈춘다. 그냥 좋아서요. 저를요? 네. 영희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우리 원래 아는 사이였나요? 글쎄요, 어쩌면요. 그런 것 같아요. 당신 옆에 있으면 편해요.
마음은 기억합니다. 뇌가 잊어도 가슴은 압니다.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이 사람 옆이 내 자리라는 것을. 어느 날 영희가 묻는다. 기훈 씨,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요? 아무거나요. 옛날 이야기도 좋고. 기훈은 생각한다. 그럼 사랑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좋아요. 기훈은 천천히 말한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한 여자를 만났죠. 예쁜 여자였나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어요. 영희는 웃는다. 그래서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벚꽃나무 아래서. 낭만적이네요. 네. 그리고 약속했어요. 매년 봄 여기서 만나자고. 여기요? 네. 이 벤치에서. 영희는 벤치를 본다. 그래서 그들은 만났나요? 기훈은 잠시 침묵한다. 아니요, 헤어졌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남자는 계속 기다렸어요. 얼마나요? 50년을. 영희는 놀란다. 50년이나요? 네. 그리고 기훈은 영희를 본다. 드디어 만났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영희는 눈물을 흘린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슬프면서도 기쁜 것 같아요. 이야기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립니다. 어느 오후 공원에서 음악이 흐른다. 누군가 오래된 노래를 틀어놓았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영희가 갑자기 따라 부른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훈은 놀란다. 이 노래 아세요? 네. 왜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나와요. 옛날에 좋아하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영희는 계속 흥얼거린다.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노래가 끝나고 영희는 눈물을 흘린다. 왜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아플까요?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기훈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그 사람도 이해할 거예요. 정말요? 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영희는 기훈의 손을 꽉 잡는다. 음악은 기억을 깨웁니다. 멜로디는 시간을 넘어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잊혔던 것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비가 온다. 영희는 우산 없이 공원에 온다. 어머, 비가 오네. 기훈은 재빨리 우산을 편다. 같이 쓰실래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우산 아래 함께 선다. 좁은 공간. 어깨가 닿는다. 좁지 않으세요? 영희가 묻는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데요. 왜요? 가까이 있어서요. 영희는 얼굴이 붉어진다. 기훈 씨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기훈은 조심스럽게 답한다. 네, 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영희는 고개를 숙인다. 이상해요. 당신 말을 들으면 설레요. 저도요. 이 나이에 설렌다니 우습죠? 전혀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영희는 기훈을 본다. 사랑이요?
네. 사랑이요.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70년을 살아도 여전히 가슴은 뜁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며칠 후, 영희의 딸이 기운을 찾아온다. 할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둘은 벤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는다. 사실은요, 어머니 병이 악화되고 있어요. 치매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점점 기억을 더 잃을 거래요. 딸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저까지 못 알아보실 텐데. 기우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힘드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기우는 잠시 망설인다. 사실은 저도 어머니를 예전에 알았어요. 네,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 딸은 놀란다. 정말요? 어떤 사이셨는데요? 연인이었어요. 어머니, 연인이었다고요? 네, 50년 전에. 딸은 말문이 막힌다.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오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만나신 거예요? 네, 운명인 것 같아요. 딸은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진실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딸은 이제 이해합니다. 왜 어머니가 이 공원을, 이 벤치를 찾았는지 마음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기우는 용기를 낸다.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온다. 영희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 영희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기우는 사진첩을 펼친다. 첫 페이지, 벚꽃나무 아래의 젊은 남녀.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영희가 묻는다. 저예요, 젊었을 때. 정말요? 잘생기셨네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기우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당신이에요. 저요? 영희는 사진을 가까이 본다. 정말 저인가요? 네. 55년 전 우리가 21살 때. 영희는 사진을 뚫어지게 본다. 저 이렇게 예뻤어요? 지금도 예뻐요. 우리 정말 아는 사이였네요. 네.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다음 페이지. 도서관에서, 다방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많이 만났나 봐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왜 헤어진 거예요? 기우는 천천히 이야기한다. 제가 군대에 갔고 당신은 아프셨어요. 제가요? 네. 치료받느라 연락을 못 하셨고 저는 오해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 사진들 제가 가져도 돼요? 당연하죠. 당신 사진이에요. 영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저 정말 행복했나 봐요. 사진 속에서. 우리 둘 다 행복했어요. 사진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다는, 행복했다는. 기억은 사라져도 사진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새로운 기억을 만듭니다. 어느 날 영희가 갑자기 말한다. 기훈 씨 뭔가 기억났어요. 정말요? 뭔데요? 손수건. 커피를 쏟았던 것 같아요. 기훈의 눈이 커진다. 맞아요. 도서관에서 그때 누군가 손수건을 빌려줬어요. 제가 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손수건을 바꿨죠? 네, 정확해요.
영희는 흥분한다. 조금씩 생각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벚꽃나무 아래서, 네, 약속했던 것 같아요. 매년 봄 만나자고. 기우는 눈물을 흘린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네, 당신 마음이 기억했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요. 오빠,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 말에 기우는 멈춘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 제가 그렇게 불렀죠? 영희야. 내 기운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안는다. 50년 만의 재회. 진짜 재회. 기억은 돌아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각조각. 그리고 그 조각들이 모이면 사랑이 다시 완성됩니다. 그날 이후 영희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온다. 완전하지는 않다. 어떤 날은 기억하고 어떤 날은 잊는다. 하지만 기우는 상관없다. 매일 새롭게 사랑하면 되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오빠. 산책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다. 70대 노부부의 데이트.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예쁘시다. 정말 사랑하시나 봐.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공원 연못가에 앉는다. 영희야. 네, 오빠.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죠. 매일 만나야죠. 병이 더 나빠지면은 영희는 기훈의 손을 잡는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빠가 옆에 있으면. 기억 못해도 마음은 알아요, 오빠를. 기훈은 그녀를 끌어안는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사랑의 완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느 날 영희의 딸이 기훈을 찾아온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랑 결혼해주세요. 기훈은 놀란다. 결혼요? 네.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세요. 할아버지랑 있을 때. 하지만 제가 나이도 많고 어머니도 많으시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딸은 진심으로 말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1년 길어야 2년. 기훈의 가슴이 무너진다. 그렇게 짧나요? 네. 그래서 부탁드려요.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제일 행복해하는 게 할아버지랑 있을 때니까요. 기훈은 눈물을 닦는다. 알겠습니다. 제가 영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때로는 시간이 선물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짧은 시간이 평생보다 소중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기훈은 준비한다. 꽃다발, 반지, 그리고 용기. 공원 벤치에서 영희를 기다린다. 오빠,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이에요? 응, 아주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요? 기훈은 무릎을 꿇는다. 이영희. 네. 나랑 결혼해 줄래? 영희는 눈이 커진다. 오빠, 우리 나이에 결혼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사랑하잖아. 하지만 저 병도 있고 기억도 자꾸 없어지고
상관없어. 매일 새롭게 사랑하면 돼. 기우는 반지를 꺼낸다. 55년 전에 주지 못했던 약속. 이제 지키고 싶어. 영희는 눈물을 흘린다. 오빠, 정말 저 같은 할머니랑 결혼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여전히 내게 21살이야. 바보, 75인데. 내 눈에는 여전히 21살이야. 벚꽃 아래서 웃던 그 모습 그대로. 영희는 손을 내민다. 네. 결혼할게요. 기훈 오빠. 기훈은 반지를 끼워준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축하드려요. 멋지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는다. 프로포즈는 약속입니다. 남은 시간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병도, 늙음도, 죽음조차도.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린다. 공원 안 벚꽃나무 아래. 하객은 많지 않다. 영희의 딸과 손녀들, 기훈의 조카들, 그리고 공원 지인들. 하지만 따뜻한 시기다. 영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 머리에는 작은 화관. 기훈은 깔끔한 양복을 입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십니다. 누군가 외친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례는 없다. 대신 영희의 딸이 말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50년을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박기훈 할아버지, 이영희 할머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남은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한다. 박수가 터진다. 꽃잎이 뿌려진다. 두 사람은 키스한다. 부끄럽지만 행복한. 결혼은 시작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70대에도 80대에도 사랑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결혼 후 두 사람은 함께 산다. 기훈의 작은 원룸에 영희가 이사 온다. 좁지만 행복하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공원에 간다. 오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영희가 좋아하는 거. 저는 오빠가 좋아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걸로. 간단한 대화지만 행복하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본다. 영희가 기훈의 어깨에 기댄다. 졸려요. 자도 돼. 오빠 옆에 있으니까 편해요. 기훈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나도 편해. 너가 옆에 있으니까.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훈은 매일 일기를 쓴다. 영희와의 하루를. 영희와 함께한 첫날. 아침에 계란말이를 해줬다. 맛있다고 했다. 영희와 함께한 일주일. 손을 잡고 공원을 3바퀴 돌았다. 영희와 함께한 한 달. 오늘 영희가 내 이름을 잊었다. 하지만 괜찮다. 다시 알려줬다. 영희의 병은 점점 악화된다. 어떤 날은 기훈을 알아보지 못한다. 당신은 누구세요? 기훈이에요. 당신 남편. 남편? 제가 결혼했나요? 네. 한 달 전에. 그랬나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기훈은 사진을 보여준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저 예쁘네요. 지금도 예뻐요. 고마워요. 영희는 잠시 후 다시 기억해낸다. 기훈 오빠? 응, 나야. 미안해요.
제가 또 잊었죠? 괜찮아, 다시 기억했잖아. 치매는 잔인합니다. 매일 이별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더 강합니다. 매일 다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밤이 되면 영희가 불안해한다. 오빠, 저 혼자 남겨지는 거 아니죠?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오빠도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절대 안 버려. 평생 함께 할 거야. 평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 함께 할 거야. 영희는 기운의 품에 안긴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50년 전에도 사랑했죠? 응, 엄청 사랑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더 사랑해. 왜요? 너가 더 소중해졌으니까, 잃을 뻔했으니까. 영희는 울먹인다. 오빠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마워. 다시 내 곁에 와줘서. 밤은 두렵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곁에 있으면 밤도 견딜 수 있습니다. 2016년 봄 결혼한 지 1년. 기훈과 영희는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 오빠,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너가 좋아하는 날씨야. 제가 이런 날씨 좋아해요? 응, 맑고 따뜻한 날. 영희는 기훈의 팔을 꼭 잡는다. 요즘 그녀는 기운 없이는 불안해한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다. 기훈이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어요. 다행이다. 오늘은 계란말이 좀 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벽해요. 영희는 행복하게 웃는다. 그 웃음이 기훈의 전부다.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온다. 오빠 여기가 어디예요? 공원이야, 우리 공원.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응, 매일 와. 그렇구나. 미안해요. 또 잊었죠? 기훈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돼. 행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기억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매일 새롭게 매 순간. 어느 날 영희의 딸이 기훈을 부른다. 아버지. 이제 그녀는 기훈을 아버지라 부른다. 왜 그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많이 나빠지셨대요. 병원에 함께 간다. 알츠하이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춘다. 심장도 약해지셨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기훈의 세상이 흔들린다. 6개월. 네.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실 밖 기훈은 벽에 기댄다. 1년 겨우 1년을 함께 했는데. 아니야, 감사해야지. 이 시간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딸이 울고 있다. 아버지, 어떡해요? 기훈은 그녀를 안아준다. 괜찮아. 우리 영희한테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자. 네. 이별의 예고는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합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니까. 후회 없이 사랑할 시간을. 기훈은 결심한다. 남은 시간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일기를 쓴다. 오빠, 왜 자꾸 사진 찍어요? 예쁘니까. 75 할머니가 뭐가 예뻐요.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영희는 수줍게 웃는다. 벚꽃 아래에서, 연못가에서, 벤치에서.
수백 장의 사진. 저녁에는 함께 사진을 본다. 우리 오늘 이렇게 웃었구나. 네, 행복했어요, 오빠. 나도. 영희가 갑자기 묻는다. 오빠, 제가 오빠를 잊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기억할게. 제가 오빠 이름도 못 부르면요? 상관없어. 내가 너 이름 부를게. 제가 오빠를 몰라보면요? 기우는 그녀를 안는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널 알아볼 테니까. 영희는 기훈의 품에서 운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함께 이겨내자. 두려움은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하면 어떤 두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영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진다. 기훈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난다. 당신은 누구세요? 기훈이야. 기훈, 누구예요? 네 남편. 제가 결혼했나요? 매번 같은 대화. 하지만 기훈은 포기하지 않는다.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 가끔 기억한다. 아, 오빠. 응, 나야. 미안해요. 또 잊었죠? 괜찮아. 다시 생각났잖아. 밤이 되면 영희가 불안해한다. 기훈은 노래를 불러준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낡고 떨린 목소리지만 영희는 좋아한다. 좋아요. 계속 불러주세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희가 따라 부른다.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친다. 오빠, 이 노래 우리 노래 같아요. 맞아, 우리 노래야. 오빠가 저를 기다렸죠? 50년을.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만났잖아. 노래는 기억을 깨웁니다. 멜로디는 뇌보다 마음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도 노래는 기억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영희가 창밖을 보며 말한다. 오빠, 응? 제가 곧 떠날 것 같아요. 기훈의 가슴이 철렁한다. 무슨 소리야? 느껴져요. 제 몸이 자꾸 무거워져요. 아직 시간 있어. 얼마나요? 기훈은 대답할 수 없다. 영희는 기훈을 본다. 오늘따라 눈이 또렷하다. 오빠, 저 오늘은 다 기억나요. 정말? 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도서관에서, 응, 커피를 쏟았을 때 오빠가 손수건을 빌려줬죠. 그랬지. 그리고 우리 사귀었고, 약속했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헤어졌죠. 제 잘못으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오빠를 지켜야 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넌 아팠잖아. 어쩔 수 없었어. 영희는 기훈의 손을 잡는다. 그래도 미안해요. 오빠 인생을 빼앗아서. 무슨 소리야. 넌 내 인생을 채워줬어. 70년 중에 고작 2년밖에 함께 못했잖아요. 이 인연이 나머지 70년보다 소중해. 정말요? 정말이야. 영희는 기훈의 품에 안긴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백은 때를 가립니다.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는 진심을 말합니다. 숨겨왔던 미안함, 고마움, 사랑. 영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한다. 영희야, 영희야. 구급차를 부른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다. 중환자실. 기훈은 유리창 너머로 영희를 본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영희. 의사가 나온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주일. 길어야 보름입니다. 기운은 주저앉는다. 너무 빨라.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딸이 달려온다. 손녀들도 함께. 할아버지, 엄마, 엄마. 모두 우는데 기운만 눈물이 안 난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다. 면회 시간. 기운은 영희의 손을 잡는다. 영희야 나야 기운이. 영희는 눈을 뜬다. 희미하게. 오빠? 응, 나야. 오빠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무슨 약속? 매년 봄 만나기로 했잖아요. 지켰어. 우리 만났잖아. 이번 봄도 만날 수 있을까요? 기우는 눈물을 흘린다. 만날 수 있어, 꼭. 약속해요? 약속해. 영희는 미소 짓고 눈을 감는다. 약속은 때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지키지 못해도 약속하는 그 마음이. 일주일이 지난다. 영희는 의식이 흐릿하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더 많다. 기우는 병실을 떠나지 않는다. 간이 침대를 놓고 그곳에서 잔다. 밤마다 영희의 손을 잡고 이야기한다. 영희야, 오늘 병원 창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 우리 약속한 거 기억나? 매년 봄 만나기로. 올해도 만났잖아. 약속 지켰어. 내년에도 만나자. 또 봄이 오면. 영희는 대답이 없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다. 어느 날 새벽 영희가 눈을 뜬다. 오빠, 영희야. 기우는 재빨리 다가간다.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또렷하다. 오빠, 벚꽃 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못 봐. 창문 좀 열어줄래요? 기우는 창문을 연다. 새벽 바람이 들어온다. 창밖으로 활짝 핀 벚꽃나무가 보인다. 예쁘다. 그치? 오빠, 저랑 춤춰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기우는 영희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운다. 산소호흡기는 그대로 단체. 두 사람은 천천히 흔들린다. 춤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안고 있는 것에 가깝다. 오빠, 행복했어요. 나도.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어. 꼭 그때도 사랑해 줄 거예요? 당연하지. 어떤 모습이어도. 영희는 기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영희야? 대답이 없다. 기우는 그녀를 안고 주저앉는다. 영희야, 영희야. 알람이 울린다. 의료진이 달려온다. 하지만 기우는 안다. 이미. 이별은 순간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 순간은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춥니다. 사흘 후, 영희의 장례식, 작은 장례식장.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온다. 영희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공원 사람들. 기우는 영정 사진 옆에 앉아 있다. 영희의 미소가 사진 속에서 빛난다. 조문객들이 위로한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할아버지. 기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다. 발인 날, 관이 나간다. 기우는 관을 따라 걷는다. 영희야, 어디 가니? 우리 약속했잖아. 봄에 만나기로.
내년 봄에도 나 기다릴 건데. 화장장, 관이 들어간다. 딸이 통곡한다. 엄마, 엄마, 손녀들도 운다. 하지만 기우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 이게 끝인가? 장례식은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억으로 사는 삶의 시작. 집으로 돌아온다. 영희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옷, 신발, 화장품, 안경. 기우는 영희의 옷을 꺼내 안는다. 영희 냄새가 나. 그제야 눈물이 터진다. 영희야, 보고 싶어? 너무 빨리 간 거 아니야? 우리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 침대에 누워 영희의 베개를 안는다. 영희야, 어떡해. 나 혼자 밤새 잠을 못 잔다. 다음 날 아침, 습관적으로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다. 도시락 2개를 싼다. 그리고 멈춘다. 아, 이제 영희가 없구나. 하나를 다시 풀어 냉장고에 넣는다. 공원으로 간다. 벤치에 앉는다. 영희야, 오늘도 왔어. 옆자리는 비어 있다. 기우는 꽃을 놓는다. 영희가 좋아하던 들국화. 오늘도 그날처럼 예쁘네요. 일상은 계속됩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리고 그 일상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지니까. 저녁, 기우는 일기를 꺼낸다. 지난 1년간 쓴 일기. 영희와의 기록. 천천히 읽는다. 영희와 함께한 첫날. 영희와 함께한 일주일. 영희와 함께한 한 달. 영희와 함께한 마지막 날.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진다. 영희야, 고마웠어. 이 시간을 줘서. 비록 짧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때는 더 오래 함께하자. 기우는 일기를 덮고 영희의 사진을 꺼낸다. 잘 자, 영희야. 꿈에서 보자. 기록은 위로입니다. 추억은 슬프지만 동시에 감사함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017년 봄, 영희가 떠난 지 1년. 기우는 80살이 되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원으로 향한다. 걸음은 더 느려졌지만 발걸음은 확고하다. 편의점에 들러 들국화를 산다. 할아버지, 오늘도 꽃 사러 오셨어요? 응, 매일 사야지. 부인분,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 그런데도 꽃을 사시는 거예요? 기우는 미소 짓는다. 약속했거든. 매년 봄 만나기로. 점원은 더 묻지 않고 꽃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준다. 벤치에 도착한다. 이제는 기운 할아버지의 벤치로 불린다. 옆자리를 닫고 꽃을 놓는다. 영희야, 왔어. 오늘도. 약속했잖아. 봄이 오면 만나기로. 나는 왔는데. 너도 온 거지? 바람이 분다. 벚꽃잎이 흩날린다. 기우는 손을 펼친다. 꽃잎 하나가 손에 앉는다. 그래, 왔구나. 약속은 지켜집니다. 비록 육신은 없어도 마음은 만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랑으로. 공원 사람들이 기운을 다르게 본다. 처음에는 이상한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젊은 커플이 다가온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도 될까요? 나랑요? 네. 저희 약혼했거든요. 할아버지처럼 평생 사랑하고 싶어서요. 기우는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는다.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꽃을 가져온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왜요? 할머니께 올려드리라고요. 저도 남편을 잃었거든요.
할아버지 보면서 위로받아요. 고맙습니다. 공원 관리인도 매일 아침 기훈에게 인사한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네도. 날씨가 추워지면 꼭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그러지. 사랑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훈의 기다림이 공원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 PD가 찾아온다. 할아버지, 저희 인간극장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요. 내 이야기를요? 네.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기훈은 잠시 망설인다. 영희가 싫어할 것 같은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럴까요? 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해요. 기훈은 결국 동의한다. 촬영이 시작된다. 기훈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한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5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기다린 게 아니라 믿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거라고. 그리고 만나셨죠. 네, 비록 짧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이곳에 오시는 이유는요? 기훈은 벤치를 본다. 약속이니까요. 매년 봄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할머니께서 오시나요? 기훈은 미소 짓는다. 옵니다. 바람으로, 벚꽃으로, 햇살로. 방송이 나간 후 기훈은 유명해진다. 사람들이 벤치를 찾아온다. SNS에 사진을 올린다. 사랑의 벤치라는 별명이 붙는다. 이야기는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됩니다. 기훈에게 편지가 쏟아진다. 할아버지,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할아버지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 할아버지 때문에 남편한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훈은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 짓는다. 영희야, 우리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힘이 된대. 너가 알면 좋아할 것 같아. 딸이 찾아온다. 아버지, 편지 정말 많이 오네요. 그러게, 다 읽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랑의 아이콘이래요. 아이콘은 무슨, 난 그냥 영희를 사랑했을 뿐인데.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영희가 대단한 거지. 나한테 돌아와 준 게. 진심은 통합니다.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진짜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공원 측에서 벤치를 새로 만들어준다. 기훈의 이야기를 새긴 작은 동판과 함께 이곳은 박기훈, 이영희 두 분이 평생 약속을 지킨 자리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영원합니다. 2017년 봄, 제막식 날, 많은 사람이 모인다. 기훈은 동판 앞에 선다. 영희야, 우리 벤치가 유명해졌어.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온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기훈은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춘다. 하늘나라에 계셔.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 만나. 매일. 어떻게요? 기훈은 가슴을 가리킨다. 여기서, 마음으로. 소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사랑할 거예요. 그래. 진심으로 사랑하렴. 사랑은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기훈과 영희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2020년 봄, 기훈은 83이 되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걷기도 힘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공원에 온다. 영희야, 미안해. 오늘은 걸어오지 못했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하지만 왔어. 약속 지키려고. 딸이 휠체어를 밀어준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조금만 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야. 영희는 날 기다려. 기훈은 고집을 부린다. 딸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한다. 어느 날 밤 기훈은 꿈을 꾼다. 영희가 나타난다. 젊은 모습으로. 오빠, 영희야. 오빠, 이제 그만 와도 돼요. 뭐?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제 쉬어요. 아니야. 나 더 기다릴 수 있어. 영희는 미소 짓는다. 알아요. 하지만 오빠 몸이 힘들어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 걱정돼요. 영희가 기훈의 손을 잡는다. 오빠, 제가 갈게요. 너가? 네. 이제는 제가 오빠를 찾아갈게요. 정말? 네. 그러니까 오빠는 편히 쉬어요. 집에서. 기훈은 눈물을 흘린다. 영희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곧 만나요. 언제? 봄이 오면요. 꿈에서 깬다. 아침이다. 기훈은 결심한다. 영희가 찾아온다고 했어. 그럼 난 기다리면 되는구나. 여기서. 때로는 기다림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으니까. 기훈은 이제 집에서 지낸다. 창가에 앉아 공원을 바라본다. 벤치가 보인다. 영희야. 오늘은 못 갔어. 미안해.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어. 우리 벤치. 딸과 손녀들이 자주 찾아온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안 아파. 행복해. 손녀가 그림을 그려온다. 벤치 그림. 할아버지, 이거 할머니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고맙구나. 예쁘다. 할머니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거야. 분명히. 밤에는 영희와 찍은 사진들을 본다. 영희야, 우리 참 행복했지? 비록 짧았지만 후회 없어.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마지막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평온 속에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다음 만남을. 2020년 4월 3일. 벚꽃이 만개한 날. 기훈은 새벽에 눈을 뜬다. 창밖이 환하다. 벚꽃이 햇살에 반짝인다. 영희야. 벚꽃이 폈어. 우리 약속한 날이야. 기훈은 천천히 일어난다. 옷을 갈아입고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는다. 마치 데이트 나가는 사람처럼. 딸이 놀라 들어온다.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요? 공원. 영희 만나러.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오늘은 꼭 가야 해.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휠체어를 타고 공원으로 간다. 벤치 앞에 도착한다. 영희야. 나왔어. 기훈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한다. 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벤치에 앉아야 해. 딸의 도움을 받아 벤치에 앉는다. 여기, 우리
자리야. 바람이 분다. 벚꽃잎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기우는 눈을 감는다. 영희야. 보이니? 벚꽃?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쁘지? 나 약속 지켰어. 매년 봄 여기 왔어. 이제 너 차례야. 날 찾아와. 기우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군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기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다.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마지막 봄, 마지막 벚꽃 아래에서 기훈은 영희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영희가 찾아올 차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뀐다. 벤치는 그대로 있다.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는다. 커플들이 사진을 찍는다. 아이들이 뛰어논다. 그리고 매년 봄이 되면 벤치 위에 누군가 꽃을 놓는다. 기훈의 딸이다. 아버지, 엄마, 잘 계시죠? 올해도 벚꽃이 예쁘게 폈어요. 두 분 함께 보고 계시죠? 손녀들도 함께 온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분다. 벚꽃잎이 날린다. 마치 대답하듯